여러분, 만약 지금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골든타임에 생명을 지켜줄 황금열쇠 같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박상준입니다. 여러분, 심장 발작은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 치명적이죠. 많은 분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한 분은 저녁 산책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몇 가지 행동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생명을 지킨 황금열쇠 7가지 대처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혹시라도 내 가족과 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영상 중간에는 평소 잘못 알고 있던 대처법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건강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7단계 대처법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먼저 1단계입니다. 증상을 느끼면 멈추고 앉아라. 모든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존법입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흉비문과 심통문에 의하면 흉비란 가슴이 막히고 아픈 병이다. 통증이 심하면 발과 등이 당기고 기가 막혀 숨이 찬다. 심통은 통증이 갑자기 오며 움직일 수 없고 쓰러질 듯하다. 급히 손발이 싸늘해지고 얼굴이 변한다. 현대의 협심증과 심근경색이나 심장 쇼크 상태와 유사하며 이에 따라 움직임을 줄이고 가만히 앉아 기를 안정시키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분노 놀람과로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슴 중앙 부위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팔이나 턱, 목 등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산책하던 65세 어르신 A씨는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때 조금만 더 걸어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집까지 가려 했더라면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받아 위험했을 겁니다. 심장 발작이 오면 혈액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수록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첫 증상이 나타나면 활동을 멈추고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 환자분들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피로감,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8세 김상수님은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났는데 다행히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교육이 생각나서 즉시 앉았다고 하더군요. 이때 김 씨가 잘한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만약 계속 움직였다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줘서 상황이 위험했을 겁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설거지든 운동이든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로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의 신호는 신호등의 빨간불입니다. 멈춰있는 동안 심장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라 입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앉은 자세에서 혀 밑에 넣고 녹여 복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약입니다. 75세 장영애님은 협심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 다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오전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고 합니다. 장영애님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약 2분 후 통증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5분 후 한 번 더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영애님이 정말 잘한 것은 평소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복용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러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집 어르신이 먹는 약이나 지인에게 받은 약도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마다 체질과 병력이 다르므로 남의 약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혼동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지침에서는 알레르기가 없고 위장관 출혈 병력이 없는 경우라면 구급대 안내를 받은 뒤 160에서 325mg를 씹어 삼키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 후 안내를 받은 뒤 복용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처를 다시 강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심장이 아프다라는 말만 듣고 가족이 혈압약, 당뇨약, 아스피린을 한꺼번에 먹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위출혈로 더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내 약, 내 처방만 사용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단계 약을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를 이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바로 신고하라 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선조들의 지혜 속에서 동의보감 같은 의서뿐 아니라 민간 생활 규범 속에서도 혼자 감당하지 말고 곧바로 알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조금 나아지면 직접 병원 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심장 발작 환자 중 절반 가까이는 병원 도착 전에 심정지가 옵니다. 골든타임은 분 단위로 심장 발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즉, 집에서 참거나 직접 운전해 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가슴 통증이 심하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다면 곧바로 119를 눌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 있고 심장 발작이 의심됩니다. 주소는 강남구 개포동 1번지입니다. 이렇게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두세요. 왜냐하면 구급대원은 통화로 실시간 응급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라도 갑자기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이 상황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이 이번 단계에서 실수합니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전화를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 뚫어져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상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이상수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인데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다고 합니다. 처음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통이겠기하고 생각하며 30분 정도 참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서 결국 119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이상수님이 좀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장 근육에 손상이 많아 평생을 심부전으로 고생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으세요.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겁니다.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이 변할 수 있거든요. 119 신고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현관문을 열어라 입니다. 구급대원의 진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환자를 구급대가 발견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소중한 시간을 잃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70대 여성 B씨는 119에 신고 후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덕분에 구급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2에서 3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 발작에서는 단 1분이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두는 행동은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구급대가 들어왔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다른 방에 격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급대원들을 경계하여 응급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열쇠 위치나 비밀번호를 알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권합니다.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열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구급대원들에게 번호를 알려줄 수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계는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하라 입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호흡기 관련 부분의 기록을 보면 숨이 막히면 몸을 굳게 앉히고 기를 조용히 다스려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회복 자세 및 편안한 자세 유지와 비슷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호흡과 혈액순환이 편해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올바른 자세가 생존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발작이 왔을 때 바닥에 드러눕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누우면 호흡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등은 벽이나 의자에 기대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운 자세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서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세요. 69세 김양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김양수님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댄 자세로 앉았다고 합니다. 이때 김양수님이 정말 잘한 것은 딱딱한 변기보다는 부드러운 소파로 옮긴 것입니다.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쯤 앉은 자세로 호흡을 편하게 유지한 점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거나 계단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고 낙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제거하세요. 또한 몸이 떨리거나 추운 경우 담요나 겉옷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위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6단계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라 입니다. 119에 신고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한 명에게만 짧게 연락하세요. 가족에게 연락도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심장 발작 의심, 119 신고했다. 집으로 와달라. 불필요한 긴 대화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연락해도 그 사람이 나머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만약 가족이 멀리 있거나 연락이 안 되면 가까운 이웃에게,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박철수님은 부인이 친정에 가신 날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19에 신고 후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이 타지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였더니 즉시 달려와서 구급차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다고 합니다. 평소 응급 연락망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휴대전화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두면 구급대원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보통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또한 의식을 잃은 상황을 대비하여 현관 앞이나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7단계는 호흡을 조절하라 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심장도 안정됩니다. 심장 발작이 오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통증이 더 심해지죠. 이럴 땐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바로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보세요. 이걸 4-6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이 가라앉고 심장도 조금 더 안정됩니다. 아울러 호흡할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침 심폐소생술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남성은 심장 통증이 와서 인터넷에서 본 대로 억지로 기침하다가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서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67세 여성의 경우 30년 전부터 요가를 배우셔서 호흡법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셨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명료했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 의사도 호흡을 잘 유지해서 내려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며 칭찬하셨다고 하네요.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동안 유의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어서거나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응급구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세요. 현재 통증은 어떤지, 호흡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황금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대처법 7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순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 숨 가쁨, 어지럼증, 식은땀과 같은 신호를 느끼면 곧바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을 정확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약은 처방받은 대로 지정된 시간과 방법으로 복용해야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돕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집에서 기다리거나 직접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구급대원의 실시간 안내를 받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을 가능성을 대비해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필요하다면 스마트 도어락이나 비상연락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반쯤 세운 자세로 편안하게 앉아서 심장 부담을 줄이고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해 다리를 살짝 올리면 혈액순환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간단히 상황을 전달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올바른 호흡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면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대처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명명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 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대처법이거든요. 78세 김철수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등 완벽하게 실천하여 무사히 조치되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하면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며 가족과 주변에 이러한 대처법을 공유해 두는 것이 예방과 대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필요할 때 차근차근 실행한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7단계 대처법을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호로 정리했습니다. 증, 심, 신, 현, 자, 가, 호 입니다. 증, 증상인지, 심, 심장약 복용, 신,
신고 119, 현관문 열어두기, 자세 유지,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기, 호흡법 유지, 이 구호를 냉장고, 현관, 스마트폰 메모 등에 적어두면 실제 심장마비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혼자 계신 어르신일수록 사전 준비와 예방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오늘 배운 응급대처법 숙지가 바로 위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울러 동의보감에 기록된 흉비심통의 증상과 대처법에 이어 예방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과음, 과식, 분노, 과로 금지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시간여행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생활 속 위기 대응 방법과 건강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시간여행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